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조선에서는 고종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40주년 해를 맞아서 군함을 사들입니다. 양모호라는 군함인데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모호는 아주 낡아빠진 군함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었죠. 국방비만 허투루 쓴 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고종의 즉위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캐딜락 리무진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없었죠. 일본에서 또 비싼 월급을 주고 운전기사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종은 자신의 40주년 즉위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허투루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시기 러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04년에서 5년까지 이 러일전쟁에서 또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그 당시 승기를 잡고 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종이 미국과의 외교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지는 미국에 있는 주미공사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서 미국의 주미공사관 건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의 외교를 이완용에게 맡긴 거였죠. 그럼 미국은 이 당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다른 나라의 외교에는 크게 관여치 않는다는 정책을 쓰고 있었고, 이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할양받고 난 이후 이 필리핀을 점유하는 데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리고 이 태평양에 러시아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누구를 밀어줄까요? 일본을 밀어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몰래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해뒀던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일본이 눈감아주기로 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주기로 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